오늘 경제 분야에서는 역시 이 이슈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지금 키워드에도 점점 이제 주목받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소비자한테 좋을까요? 어떻게 합쳐지게 되는 걸까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KBS의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산업과학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모든 경제 이슈에 전문가 수준의 코멘트를 해주는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일단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건부 병합을 하기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병합이 그러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조건부 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조건을 달아서 말 그대로 이제 승인이 나는 건데, 네. 지금 제일 많이 우려하시는 게 독과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항공사가 양대 항공사였기 때문에 네. 합칠 경우에 전체 노선을 독과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되면 요금 인상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 불리해지는 그런 조건이 아니냐. 그래서 공정위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공정위가 맡고 있는 역할이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네. 과연 이 기업들이 결합했을 때 결합 이후에도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일어난 시장이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1년간 해왔고요. 이제 결론이 오늘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결론은 오늘 한 행동은 이제 보고서를 송부하는 일이 되겠고요. 이렇게 송부된 보고서를 가지고 최종 결론은 다음 달에 공정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조건을 달았는데 결국 네.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행해야 될 사항들을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이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단 겁니다. 그러면 독과점 우려 때문에 일단은 조건부를 했다는 건데 그 독과점 우려는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그 조건을 달성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일부 노선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회사 측에서 보면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예. 결국 노선 반환은 아직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공항에 슬롯을 반환하기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슬롯. 공항 슬롯이라고 하면 네.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SLOT인데 영어로 파킹 슬롯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어있는 주차 자리를 파킹 슬롯이라고 하고 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 구멍 같은 걸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런 슬롯들 공항에서 슬롯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항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을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항공이 오늘 8시에서 9시 사이에 3대의 슬롯을 두고 있겠다. 그러면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3대의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띄울 수 있는 권리를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슬롯이 국내 공항의 경우에는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에 너무나 많이 합병된 항공사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슬롯 가운데 일부를 반환을 하라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 정도 반환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 반환 규모는 나오지 않은 거군요. 근데 그거를 네, 반환을 하면 누군가 가져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져가는 건 어느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는 이 양대 항공사 외에는 LCC라고 그러죠. 로우 코스트 캐리어 약자인데요. 저가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항공사들에서 이 빈 슬롯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진에어라든지 네. 에어 부산이라든지 에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에어와 에어부산 외에 다른 저가 항공사들한테 그 슬롯,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노선이 간다고 봐도 되는 거죠? 결국은 노선으로 나타나겠죠. 예. 이게 노선을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자리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LCC들이 국내 항공사에서는 국내 공항에서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해외 갈 때 저가 항공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중에 좀 싼 티켓을 사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앞으로 비행기 표는 좀 오르려나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합병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LA나 뉴욕, 지금은 못 가지만 코로나 이전에 많이 다녀오신 예. 분들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항상 항공요금 비교 사이트를 켜놓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또 외국 항공사들 어디에 싸나 이렇게 열심히 비교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국적항공사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죠. 우리나라 말이 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나중엔 요금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 대해서도 공정위도 그 점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100%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뉴욕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슬롯을 재배분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토부와 또 해외 경쟁 당국과 어떤 협의를 거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애매하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또 하나 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도 제한을 하겠다. 모든 노선이 아니라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폭도 제한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분명히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요금 인상 우려 때문에 결국은 다시 분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아시아나가 과거에 생겼던 것처럼 네. 지금의 LCC 중에 좀 성장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새로운 국적기 회사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앞으로 항공시장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비행기표 값이 제일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네. 아시아나 많이 타셨던 분들은 이제 마일리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마일리지는 그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대1로 다 전환이 되는 건가요? 일단 1대1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예. 제가 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1대1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 어쨌든 전환은 시켜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기 대해서는 이제 아시아나와 그 고객 사이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합병된 다음에 회사가 그 계약을 무시하고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거래 가격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거래 가격이 좀 다릅니다. 아시아나가 좀 싼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대1은 아닐 텐데 어느 적당한 수준에서 가격을 맞춰서 마일리지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취재한 바라든지 또 법학 쪽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링님,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합쳐지나요 하셨는데 합쳐지긴 하는데 1대1로 변환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한 가지 어렵다. 네, 예. 이거 외에도 1대1은 어렵다고 지금 박대희 기자가 이야기는 해줬고요. 하나 더 제가 뭐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 댓글을 보니까 아시아나 타시는 분들이 왜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외국 항공사들하고 뭐랄까요 협력 관계를 좀 맺어놓잖아요. 대한항공도 그런 협력 관계를 맺은 게 있고 근데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로 이렇게 전 세계를 한 붓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붓 그리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항공권을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아서 해외를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 그거 대한항공 가면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겠죠? 예, 저도 오늘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 한붓 그리기 자체는 이제 몇 년 전에 좀 종료가 됐는데 이미 끝났고 그 외에 스타 에어라인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적인 항공 동맹이 스카이팀과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스카이팀 또 아시아나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있으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 양쪽 얼라이언스를 다 활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이제는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대한항공이 주도해서 합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스카이팀으로 합병될 가능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다면 그동안 스타 에어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당히 해외에 나가실 때 편의를 보셨던 분들이 좀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상당히 소비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합병이 소비자들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직원들 얘기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고용 관련해서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은 전부 그러면 대한항공 직원으로 옮겨가면 되는 건가요? 구조조정 가능성은 없나요?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대한항공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그 고용이 승계될 걸로 보이지만 뭐 100% 전과 같은 위치에서 전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 대해서는 정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한항공 가서 아시아나일 때와 동일한 일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눌 때 이렇게 국적 항공 그러니까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지만 나중에 뭐 저가 항공사가 실적을 잘 내면 이렇게 저가 항공사를 탈피해서 뭐 제2의 아시아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두 회사 합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뭐 6천억 원 가까이 들고 이렇게 독과점 우려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건부 병합을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합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세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 뭐 정말 몇 천억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 결정이 결국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일가 경영권 방어하는 데 쓰였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정부가 대한항공한테 특혜를 줬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혜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합병이 없었다면은 조원태 일가가 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상의 독점적인 지위, 그러니까 이제 총수 일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원태 회장의 가족인 조현아 씨라든지 쪽이 다른 쪽과 이제 결합을 해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형제 싸움이 있었죠. 네. 지분상으로 경영권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침 합병이 되면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경영권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특혜의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물론 특혜의 면은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항공산업 같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 산업이고 또 국적기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국적기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조항들도 있거든요. 그처럼 상당히 강한 규제를 받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항공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개입했다 이런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다만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대한항공 일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원래 대한항공이라는 기업 자체도 그러니까 국영 기업을 불화받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회장 일가의 좀 그 독선적인 경영, 갑질, 그리고 지나친 보수 수령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꾸준히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경영권을 잃을 상황이 되니까 어떤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합병에 성공하면서 경영권을 방어를 했는데 그렇다면 좀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져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최근에 사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합병 문제가 좀 조용히 넘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산업이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항공사,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많은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꼭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마치 이제 그런 일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항공업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일의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또 코로나 영향도 있군요. 저도 사실 이번 조건부 병합 엠바고를 봤을 때 아직 그래 이게 진행 중이었지라고 생각했었긴 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저가 항공사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은 뭐 점유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가 항공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저가 항공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빈 슬롯을 좀 받기 때문에 국내 공항에서 상당히 경쟁하기에 유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비행기를 지금 오랫동안 못 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2년 가까이 못 탔죠,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국내선 항공기가 상당히 요금이 싸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내일 여수로 떠나는 항공권을 보면은 3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KTX보다 훨씬 싸네요. 보다 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아마 비쌀 거야. 국내선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가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김포와 여수라든지 김포와 울산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은 항공권이 싸기 때문에 혹시나 여행을 가실 분이 있으시면은
항공권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가 항공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바탕으로 또 항공여행만이 주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내식도 먹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막,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은 네. 국내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수, 울산 이런 지역에서 한번 항공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그렇군요. 저렴하고요. 지금 댓글로 하나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돼서 비행기 타고 해외로 놀러 가고 싶다 하시는데 업계에서는 네. 최근에 해외여행 지금 풀렸다 다시 제한되고 있잖아요. 언제쯤 우리가 비행기 표를 자유롭게 사서 해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과연 마지막 변이일까? 이런 게 문제가 되겠는데. 오미크론 변이, 그러니까 델타 변이나 그동안에 보면 6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진정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해질 걸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이, 어떤 상황이 올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를 즐기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현재를 즐기자, 알겠습니다. 눈이 오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국내에 눈 쌓인 곳이 많은데 저희가 CCTV로 눈 오는 장면을 보여드리니까 시청자들께서 박대기 기자 이제는 밖에서 취재 안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눈 중계차 타실 군번은 아니시죠? 안 불러줘서 못하는 거죠. 저는 군번 따지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항상 갈 준비는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사람으로 유명한 지금은 산업과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